놀라지 마세요. 그렇죠? 권총을 뽑아서 이토를 향해서 탕, 탕, 탕. 바로 세 발의 총성을 울리게 했던 겁니다. 이토는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쓰러졌죠. 근데 안중근은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쐈던 거예요. 이토의 비서들까지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제 안중근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 영화 하얼빈이 개봉을 얼마 안 앞두고 있죠? 영화 보러 갈 겁니까? 당연히 봐야겠죠? 또 그럼 우리나라 사람도 또 애국심 있지 않습니까?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화를 보기 전에 우리가 안중근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영화를 본다면 영화가 더 알차게 보이게 되겠죠? 실제 여러분들 영화 예고편을 보면은 현빈 씨가 이제 안중근의 주인공 역할을 한단 말이야.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이 빙판길 같은 게 나와요. 근데 그 빙판길에서 동지들끼리 모인단 말이야. 모이고서 안중근이 그렇게 말합니다. 난 돌아왔다. 일본 늑대 우두머리를 처단하기 위해서 돌아왔다. 그러면 이 딱 장면 보는 순간에 아니 안중근이 일본 늑대 우두머리를 처단하러 왔다. 누구 얘기 같아요? 이토 히로부미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가 우리가 포인트인데, 나름 여러분들도 관전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안중근 영화가 없었냐? 있었단 말이야. 바로 여러분들 정성화 씨 주연의 영웅 뮤지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빈 씨는 안중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또 그게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또 알고 보면 재밌으니까 우리가 영화 하얼빈을 보기 전에 안중근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재밌게 영화를 즐기도록 합시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안중근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일대기를 봤을 때. 첫 번째는 윤영기 시절.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대한의군 참모종장 시절. 마지막은 손가락을 자른 단지회 시절. 여기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그 시절이 되겠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많은 군사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상당히 풍부했겠죠. 깨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대한의군 참모중장까지 이제 쫙 이제 의병 활동을 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건데, 가장 유명한 일화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뭐냐면 싸우다가 일본군한테 이겼던 거야. 당연히 이겨야겠죠. 근데 포로를 붙잡았단 말이야. 근데 포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긴 거야. 포로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가 일본군이야. 포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도 죽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근데 안중근은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실한 천주교 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그러면 독립운동가들은 죽여야 된다. 왜? 죽이지 않으면 돌아가서 반드시 우리 대한의군의 위치를 발설할 거 아닙니까? 야, 대한의군 위치 어디 있어?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독립군도 식량 사정이 좋지 않은데 포로를 먹여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때 안중근이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어떻게 해라? 살려 보내라. 그러니까 일본군이 여러분들 와가지고 이제 야, 너네 살려 보내줄 테니까 우리 대한의군의 위치를 알리지 마라. 그럼 일본군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막 눈물 콧물 대면서 손발 비리면서 절대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풀려주는 순간 어떻게 하겠어? 돌아가자마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발설하죠. 제가 거기 어디 있었는데 대한민국 위치가 어디 있습니다. 얘기 안 하겠습니까? 100%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안중근은 약속을 받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시절의 안중근의 모습은 조금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일본군을 풀어주게 됩니다. 일본군은 돌아가서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위치를 알리게 됐던 것이고, 돌아와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거의 전멸 직전까지 가게 되고요. 많은 동지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안중근 의사께서 많은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아마 후회도 있으셨을 것이고. 자기 잘못된 판단으로 동지들이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 감정은 참 우리가 느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나서 12명의 동지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모습이죠. 그렇죠? 단지회. 우리한테 흔히 이제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죠. 단지동맹.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구성해가지고 바로 손가락을 자르면서 일본을 반드시 처단하겠다. 일본의 침략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라는 의지를 다지면서 손가락을 잘랐던 것이죠. 그래서 끈을 단, 우리 흔히 엄지, 검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손가락
지 해가지고 단지회라는 게 손가락을 끊으면서 의지를 다진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결심을 보여줬던 것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4명 정도의 동지들로 이제 나중에 이제 구성을 했는데 원래는 더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비용 문제가 되니까 한 4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 첫 번째가 당연히 안중근 의사가 되겠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우덕순. 세 번째가 유동하. 네 번째가 조도선. 우리 사실 안중근 의사만 기억을 하지만 이 세 분들도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2명씩 나눈 겁니다. 바로 2명. 우덕순과 조도선. 이 두 분께서는 바로 어디? 채가구역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나머지 안중근과 유동하 이 두 분은 그 다음 역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나눠서 했냐면은 이토가 온대, 이 부근으로 온대. 근데 어디서 그 열차가 멈추는지를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상 여러 명을 배치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을 올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2명의 이제 동지들이 우덕순과 조도선이 채가구역에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열차가 오고 있어.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발각이 된 거예요. 우덕순과 조도선이 채가구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두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러시아 군인들이 이상한데? 해가지고 체포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채가구역은 그냥 통과해야겠죠. 자, 그 다음이 영화 하얼빈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자가 될 바로 영화 제목 아닙니까? 어디 무슨 역입니까? 하얼빈 역이었던 거죠.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드디어 하얼빈 역에 이토가 탄 열차가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9시쯤 전에, 좀 전에 도착한 안중근은 열차가 내리는 승강장 그 2층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각 9시가 되니까 열차가 탁 도착을 했던 것이죠. 안중근은 그때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좀 있으면 거사를 치러야 돼. 우리나라 침략의 원흉인 이른바 이토를 처단을 해야 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게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엄청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막 그런 감정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엄청 떨리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 가족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왜? 더 이상 가족을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9시에 이토가 탄 열차가 탁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안중근은 몸 안에 총을 탁 넣은 채 승강장으로 갔던 것이죠. 승강장으로 가고 나서 그 뒤에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안 내려. 아니 9시가 됐는데 이토가 열차에서 안 내리는 겁니다. 왜? 그 안에 러시아 고위 관료가 타서 이토하고 여러 가지 회담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내렸던 거야. 근데 30분이 지나고 9시 30분경 우리 군인들이 와가지고 빰빰빰 하면서 여러분들 막 그렇게 환영식 같은 게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인파 사이로 이토가 열차 앞으로 내리면서 그 환영 열차를 다 받았던 거죠. 그때 바로 안중근이 인파들을 제치고 몸에서 놀라지 마세요. 그렇죠? 권총을 뽑아서 이토를 향해서 탕 바로 3발의 총성을 울리게 했던 겁니다. 이토는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쓰러졌죠. 근데 안중근은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쐈던 거예요. 이토의 비서들까지도. 근데 왜 쐈을까? 비서들은. 원흉은 이토 아닙니까? 이 말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안중근은 이토가 누군지 그렇죠. 몰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쏘고 나서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옆에 사람까지 같이 쐈던 겁니다. 그리고서 외친 거죠. 정말 목청이 터질 정도로 꼬레야 우라! 꼬레야 우라!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뭔 뜻입니까? 대한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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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끌려갔던 건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서 재판을 받고 조사를 받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러시아 쪽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얼빈이 러시아 영향력 안에 있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중근의 동지였던 최재형이 돈이 좀 많았던 거부 같아요. 동지가 안중근이 된 거니까 러시아 쪽 조사받고 재판받기 위해서 많은 여러 노력을 했는데 극 중에서는 유재명 씨가 그 최재형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재명 씨가
여러분들 누구냐면은 그 조승우 씨하고 나왔던 비밀의 숲이라고 하는 아주 여러분들 그런 걸출한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른바 그 검사 역할로 나오는데 연기가 정말 기가 막힌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최정 역할 나온다고 보니까 믿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어디에서? 하얼빈에서 어디까지? 리순까지. 이 거리가 여러분들 하얼빈에서 리순까지 거리가 얼만큼 되는 줄 아십니까? 무려 900km입니다. 몇 킬로라고요? 900km요. 서울 부산 거리에 그걸 넘어서는 거리 아닙니까? 거기까지 안중근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안중근에 대한 재판을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은 당연히 러시아가 조사하고 러시아가 재판을 하는 것보다 안중근을 자기 입맛대로 재판을 하고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던 겁니다. 무려 열차로 이틀 거리입니다. 계속 달려서요. 그리고 드디어 2월 7일 안중근 의사가 거사한 게 여러분들 1909년 10월 26일입니다. 그리고서 몇 달이 지나고 조사가 막 이루어지고 막 옮기는 시간이 있었겠죠. 일본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드디어 2월 7일 첫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첫 공판부터 대략 일주일 정도까지 열린 공판이 무려 5차 공판이에요. 아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판이 5개나 열린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일본이 이 재판을 속전속결로 빠르게 해서 얼른 사형을 때리고 이거를 끝내려고 했던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왜 그러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보다는 너 문제가 있으니까 너 얼른 사형. 이게 일본의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안중근 의사의 그런 재판장에서의 가장 이제 또 기억나는 장면은 죄인 안중근은 할 말이 있는가? 라고 재판장이 물어보니 안중근이 또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토가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통해서 내가 이토를 처단한 것이다. 총 15가지의 제목을 들면서 일본과 이토를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거죠. 특히 여러분 알다시피 그 뮤지컬에서 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목은 누가 죄인인가? 뭡니까 여러분들?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바바밤.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그리고 을사늑약과 정미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대한의 토지와 광산을 강제로 빼앗은 죄. 일본 제1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교육을 방해한 죄. 신문사를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등 해서 여러분들 15가지 조목을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이런 너무 의연한 모습, 너무 당당한 모습 아닙니까? 죄가 뭐가 있어,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공개 재판을 열리는 게 굉장히 불리함을 느꼈던 겁니다. 왜? 500명 정도가 왔대요. 그 재판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이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다 나가 하고서 비공개 재판으로 이거를 전환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2월 14일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며칠이요? 2월 14일. 선생님 2월 14일 하면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남녀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발렌타인데이 아닙니까? 물론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그런 날보다 더 중요한 게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서 안중근 의사는 옥중에서 동양의 평화를 위해 마지막 저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거죠. 그 책이 뭡니까, 여러분들?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책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 이제 그 옥중에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이 안중근 의사한테 일본 측 간수가 필요한 거는 다 지원해 줍니다. 선생님,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시오. 그만큼 일본인 관리도 안중근 의사의 이런 의연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고서 이제 3월 달에 3월 26일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안중근 의사의 사형이 집행되는 날인데 일본한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 동양평화론이 완성되기 전까지만 사형 집행을 미뤄달라. 근데 일본은 결과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사형 집행이 있기 얼마 전에 안중근 의사한테 어떤 물건이 도착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입고 가야 될 수의와 안중근 의사가 가장 기다렸던 분 누구였을까요? 어머니, 가족이죠. 어머니께서 쓴 편지였던 겁니다. 누가? 어머니가 아들한테. 아들이 마지막 입고 가야 될 수의와 함께. 그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한번 제가 한번 볼까요?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여긴다면 이 어머니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만약 상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한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른즉 딴맘을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이 어머니에 대한 뭐다?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너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서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이 어머니 현세에 너와 다시 만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생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거라. 이것이 바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이셨던 조마리아 의사께서 아들인 안중근한테 보냈던 마지막 편지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딱 두 구절이 여러분들 좀 생각이 나더라고. 첫 번째는 죽어라. 근데 이 세상 어떤 어머니가 자식한테 죽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두 번째, 제일 마지막 구절이 아마 어머님께서 안중근 의사한테 하고 싶었던 가장 진심 어린 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 생에는 선량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거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다음 생에는 독립운동 같은 거 하지 말고 평범한 집안의 아이로 태어나라. 왜? 여러분들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은 내 자식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 이게 가장 편지에서 제가 봤을 때 와닿았던 부분인데, 그리고서 얼마 뒤 3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어머님이 보내준 수의, 하얀색 수의를 입고 검은색 마차를 타고 사형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이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수의를 입고 이제 사형장에서 사형 직전의 모습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 이 마지막 사진의 모습을 보면서 의연하고 당당하고 모든 것을 이제 다 해놨다. 나 이제 떠나도 된다. 라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물론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렵고 무섭죠. 가족이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떨리는 마음을, 내가 죽는 모습을 앞에서 일본인들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숨기기 위해서 손을 꼭 잡은 채 무릎 위에 올려놓은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떨리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 안 의사께서는 3월 26일 그렇게 이제 순국하게 되시는데요. 공교롭게도 이게 일본이 노렸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너무 안중근 의사는 26일 오전 10시경 순국을 하시는데요. 이토가 죽은 날도 26일, 이토가 죽은 날도 오전 10시. 안중근 의사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일본이 노린 거라면은 참 너무 무서운 놈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안중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영화 하얼빈을 보기 전에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실제 역사는 이런데요. 영화에서는 어떻게 이게 또 표현될지 또 영상미 같은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독립운동가들 뒤에 세 가지 용어를 붙입니다. 첫 번째가 의사, 두 번째가 열사, 세 번째가 지사입니다. 근데 의사가 뭔 뜻이냐? 의사는 이렇게 여러분들 손에 무기를 든 채, 권총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락 폭탄이라든지 또 수통 폭탄이라든지 이런 무기를 들고 일본과 싸우는 분들을 우리가 의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손에 무기를 들지 않은 채 독립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열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은 지사인데요. 지사는 뭡니까? 뜻지자입니다. 일본에 저항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끝까지 일본한테 저항했던 분들을 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역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역시 그분들처럼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지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안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여러분들이 좀 느끼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혹시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뭐 어떤 거요? 총. 이거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진짜 총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요거 달려 있잖아요. 요게 비비탄 총이라는 뜻이에요. 요거 떼는 순간 불법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제 안중근 의사 몇 주년 기념으로 해서 요걸 이제 그 발매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요거를 구입해가지고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줄 겸 한번 제가 가져왔던 겁니다. 실제 무게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요게 여러분들 그겁니다. 벨기에산 브라우닝 FN 1900. 실제 안중근 의사가 썼던 그 모델입니다. 그렇죠? 됐어요? 오케이. 또 궁금한 거 있나요? 마이크에 들려있는 마이크. 요거 혹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요게 여러분들 안중근 의사 레고입니다. 제가 아끼는 굉장히 그런 그 소품인데 아마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권총을 들고 쏘는 모습, 그렇죠? 상당히 블링블링합니다, 그렇죠? 요거 준비 많이 했죠, 그렇죠? 자, 또 질문 있나요? 마지막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리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께서 동양평화를 저술을 하셨죠, 그렇죠? 그 이유. 질문이 상당히 그렇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동양평화로는 결국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책은 완성되지 못했겠죠. 일본은 사실상 처음에는 사형집행을 밀어줘요.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동양평화로의 그 마지막 구절은 뭐냐? 거기까지만 써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완성을 못했으니까요. 마지막 구절이 뭐냐?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뭐냐면 슬프도다. 자연의 형세를 돌아보지 않고 이웃 나라를 침범하는 그들은 폭군이 되는 환란을 면치 못할 것이다. 뭐가 되는? 폭군이 되는 환란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일본이 1945년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고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패망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마치 일본의 미래를 예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동양평화론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영화 하얼빈 보기 전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여러분들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 끝. 그래, 이렇게 됐었어야 돼. 이렇게 됐어야 돼.